자비의 향기. 6. 영, 수. 저자 남, 지, 심. 한 여성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가? 한 여성이 얼마나 지혜로울 수 있는가? 한 여성이 얼마나 숭고할 수 있는가? 이 모든 물음에 대한 답을 유경수라는 한 여인을 통해 들을 수 있다니 49년이라는 짧은 생을 살다간 그녀의 삶이 참으로 경이롭다. 요즘 같은 혼탁한 세상에 유경수가 뿜어내는 향기가 독자 한 사람 가슴 속으로 스며들어 생의 이정표가 되어줄 수 있다면 더없이 기쁘겠다. 저자 후기 중에서 남편이 유학가 있는 동안 유 여사가 정성을 기울여서 한 일은 신문 스크랩이었다. 유 여사는 신문을 구석구석까지 꼼꼼히 읽은 후 남편한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사와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사를 오려서 따로 정리했다. 옥천여중 교사 시절 신문을 스크랩해 두었다가 교재로 사용한 경험이 있는 유 여사는 기사를 분류하고 정리하는 일 자체가 익숙했다. 유 여사는 남편한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사를 따로 모아두었다가 3일에 한 번씩 보내는 자신의 편지 속에 넣어서 함께 보냈다. 군 기사가 주류를 이루었지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나 논조가 뚜렷한 사설도 함께 스크랩해서 보냈다. 미국에 가 있는 동안 국내 사정에 어둡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유 여사는 자신이 보내는 기사 중에서도 남편이 꼭 읽었으면 좋겠다고 판단되는 기사는 붉은 색연필로 동그라미를 해서 보냈다. 아무리 바쁘셔도 이 기사는 꼭 읽어보세요 하는 마음을 담아서 유 여사가 3일에 한 번씩 편지를 보내면 박춘장 한테서는 5일에 한 번씩 답장이 왔다. 유 여사의 편지 내용은 남편에 대한 애틋한 사랑의 감정과 집안에서 있었던 일, 그 중에서도 매일매일 재롱이 늘어나는 딸 그네에 대한 얘기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면 남편한테서도 아내에 대한 사랑의 감정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교육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적은 편지가 왔다. 두 사람은 편지라는 매개를 통해 서로가 함께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훗날 박 춘장은 귀국할 때 아내한테서 받은 편지들을 날짜 순서대로 정리한 앨범을 들고 왔다. 이 사실만 봐도 박 춘장이 아내한테서 받은 편지를 얼마나 소중히 간직했던가를 짐작할 수가 있다. 박 춘장이 아내한테 보낸 편지 내용을 한 구절만 소개하면 나의 어진 아내 영수, 그대는 내 마음의 어머니여, 셋방살리, 구차한 살림, 우물도 없는 좁은 우란, 그러나 그곳은 나의 유일한 낙원이여, 태평양보다도 더 넓은 내 마음의 안식처라오. 맑은 마음이 샘솟는 나의 집이거늘 없는 것이 무엇이리요. 영원한 마음의 양식이 우리 가정을 지켜줄 것이요. 이 편지 내용으로 보아 박 춘장이 가정 안에서 얼마나 큰 위안과 행복을 느끼고 있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유 여사는 그렇게 자신의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다. 박 춘장이 귀국한 직후 유 여사는 둘째 딸 근영을 출산했다.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박 춘장은 태평양 갑판 위에서 본 웅장한 구름을 떠올리며 두 번째 아이가 아들일 경우에는 구름은 자를 넣어서 이름을 짓고 딸일 경우에는 큰 달과 같은 근 자를 넣어서 짓기로 했다. 그래서 두 번째 딸을 보자 박 춘장은 근영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귀국 후 박 춘장은 제2군단 포병사령관으로 발령을 받고 잠시 강원도 화천에서 근무하다가 4개월 후인 1954년 10월 18일 광주 포령학교 교장으로 전보 발령되었다. 중략 지프 차창 밖으로 보이는 가을 풍광은 너무도 아름다웠다. 산은 오색 단풍으로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고 들은 오곡백과로 풍요로움을 가득 안고 있었다. 박 춘장은 큰딸 그네를, 유 여사는 작은 딸 근영을 무릎에 안고 아름다운 가을 풍광을 바라보고 있었다. 참 곱지요. 참 아름답지요. 아내가 가끔 고개를 돌리며 남편을 쳐다보면 응, 곱군, 응, 아름답군. 남편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장황한 말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장황한 말은 의사소통이 안 될 때 하는 법. 박 춘장과 유 여사는 가끔 미소를 교환하거나 마주 쳐다보는 것으로 행복감을 교류하고 있었다. 그네야,
노래해야지. 너 아빠 오시면 하려고 연습한 거 있잖아. 이모가 뒤에서 부추기자 그네는 아빠와 엄마 얼굴을 번갈아 쳐다봤다. 노래를 해도 좋은가? 하는 얼굴로. 그네가 노래 연습을 했어? 그러면 들어봐야지. 아빠가 웃으며 딸을 내려다보면 그네는 두 주먹을 무릎 위에 얹어놓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삼천리 강산에 새봄이 왔구나. 농부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린다. 삼천리 강산에 가을이 왔구나. 농부는 뿌린 씨를 거둬들인다. 이모가 가을 들판을 바라보며 이렇게 정정해서 부르자 그네는 눈을 말뚱거리며 이모를 돌아다봤다. 작은 것에도 웃고 작은 것에도 행복해하는 가족들. 박준장. 가족들은 그렇게 광주로 내려가고 있었다.